네, 안녕하십니까. 밀정입니다. 우리 상품들이 전 세계에서 인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에는 많은 또 인류가 우리의 이웃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의 세계, 어찌 보면 우리가 작은 지구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손님은 동아대 국제학부장 이학춘 교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 직속으로 다문화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 그 구성하고 역할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전체 구성은 이제 18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10분이 이제 장관님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 부처 장관들이죠. 부처 장관이라는 것은 이제 다문화 관련해서 유관 기관이 되겠죠. 예, 그런데 민간위원들이 8명, 이래서 이제 18명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분기별로 저희들이 회의를 개최하고 있고요. 2009년도에 창설이 되었습니다. 당시 배경은 어떻습니까? 이제 각 부처별로 이제 다문화 정책이 분산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복 쪽으로 수혜 대상자가 이루어지고 또 중복 정책이 이루어지니까 이걸 조금 조정하는 입장에서 다문화 정책위원회가 구성되었죠. 예. 그럼 아직은 과도기에서 전담 무슨 이민구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각 국가, 정부 부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그런 기능을 어느 부처가 해야 되겠는데 실제 제가 위원회에 참석해 보니까 예. 위원회 자체가 역시 또 위원회니까 상설기구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정 기능이 어렵고 해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다문화 정책을 포섭하는 또 이민과 그다음에 또 이민 오는 사람들 가는 사람 이 사람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민국이라든지 이민청이 네. 아마 이민청이 설립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어져요. 참 우리에겐 다소 좀 생경한 그 과제 같기도 하고 말씀이죠. 이 선진국으로 가는 그 국제사회에서 불가피한 사회 현상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어차피 지금 우리가 한미 FTA 또는 한중 또는 한일 앞으로 FTA가 많이 체결되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 필연적으로 이제 인력 이동이라는 것이 당연히 수반되는 거죠. 네. 또 현재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대안이 뭐냐면은 어차피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외국인 근로자가 어찌 보면 고용돼야 되고 또 실제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누군가는 결혼해야 되잖아요. 예. 그 경우에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한국인들의 어떤 인구 부족 현상을 보충하지 않을 수 없는 거라 볼 수 있는 거죠. 독일서 공부하신 독일 사회도 그렇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아주 심각하죠.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이제 실제 터키 사람들이 많다고 터키가 그러죠. 굉장히 많죠. 베를린 중에서 국민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반이 터키 사람들이에요. 예. 또 터키의 경우에는 실제 그 아이를 낳게 되면은 예. 그 제가 공부할 때는 1인당 한 달에 70만 원을 줬어요. 네. 그러면 터키 가족의 경우에는 한 10명 놓고 같으면 애들 많습니다. 그까지 생활이 가능했죠. 그러니까 터키 국민들의 경우에는 애들을 많이 놓죠. 예. 고출산이고. 네. 또 독일의 그 부모들의 경우에 저출산이니까 독일에도 야 앞으로 이러다가 터키 식민지가 거꾸로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런 나라들은 이런 그 다민족에 대해서 어떤 배려를 하고 어떻게 잘 어울려 지냅니까? 상당히 좀 달리 즉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한국 사회의 통합을 다 주장하는데 그게 아니고 다문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문화를 인정해야 되거든요. 즉 말해서 한국에 오는 다문화 뭐 베트남이라든지 아니면은 중국이라든지 현재 전체 한 외국인 거주자가 오는 국가는 15개국이고 예. 실제 한 60개국 이상이 아마 결혼 이민자 수가 오게 될 겁니다. 구성이 그렇게 다양합니다. 아주 다양하죠. 예. 자 그렇다면은 이분들은 자기 문화 정체성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네. 호주만 하더라도 제가 조사해 보니까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또 방송이라든지 신문 이런데 그 나라 언어로서 호주 사회의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데 한국 실제 매체가 외국인들 매체가 거의 없잖아요. 영어하고 한국밖에 없으니까 정보에 어찌 보면은 사각지대라 볼 수 있죠. 네. 어떻게 자기가 한국사에서 살아가야 될지 또 정보 자체 없는 거니까 항상 이방인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럼 다중언어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당연하죠. 다중언어죠. 그러니까 핵심은 또 하나는 이것이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 예가 뭐냐면은
현재 우리가 미국의 그 이민자가 250만 명이 되잖아요. 네. 또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각 나라에 가보면은 그 코리아타운도 있고 차이나타운이 있다는 것은 그 외국 나라에 가서 문화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럼 거꾸로 이제 한국에서도 예를 들어 차이나타운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베트남타운이 곧 생겨야 되는 거죠. 그럼 저희 방송도 하시는 주요국 언어로 이렇게 좀 앞으로 자막이 그래야죠. 나가는 이런 네, 배려가 최소한 또 그래야 필요하겠습니다. 돼야죠. 현재 우리가 이제 많이 오는 베트남 뭐 국가 언어라든지 또는 중국이라든지 또는 필리핀은 영어니까 예. 일본이라든지 최소한 또 5개국 정도는 우리가 방송으로 또 신문으로 소식이 전달되어야 이분들이 한국사에서 소리가 되지 않는데 네. 도대체 뭐 한국사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럼 지금 도대체 그 체류 현황으로 본 국적별 상은 어떻습니까? 전체를 보면 베트남이 아주 많죠. 베트남. 예, 그런데 4분의 1쯤 중국은 되는군요. 예, 중국은 실제 보면 한 25% 정도가 조선족입니다. 아, 우리 동포. 예, 동포들이 예. 많죠. 예, 이분들은 이제 언어적인 문제가 없는데 또 중국의 현지인들이 참 많죠. 중국의 아. 한족들도 많이 왔습니다. 그런 경우도 결혼입니까? 무슨 취업? 결혼으로 또 취업으로 많이 왔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는 베트남. 베트남 뭐냐면은 한국전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그 부정적인 이미지인데 네. 한국을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어허. 또 베트남에 투자한 한국 기업이 참 많죠. 현지 활동을 하고. 예. 근데 베트남의 경우에는 문화가 유교 문화예요. 예.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이 좀 좋아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순종적이에요. 주로 그러면 결혼 뉴스입니까? 거의 결혼하러 많이 오죠. 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산업 인력도 있고. 예, 그렇죠. 근데 베트남에 이제 한 마을이 한 처제가 오게 되면은 그 마을에서 많이 결혼을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연고가 돼서. 연구가 돼서. 그다음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저쪽에 필리핀의 경우에는 필리핀 타이가 어느 정도 차지한 것은 우리 한국전에 참전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다음 일본의 경우에는 사실상은 아주 예외적으로 종교적으로 예. 통일교라는 그런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캄보디아도 제법 됩니다. 예, 캄보디아도 많죠. 캄보디아 바로 이제 저쪽에 베트남 붙어 있잖아요. 예, 영향을 이거는 받는군요. 캄보디아 농촌 출신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캄보디아 이 근래에 한국 기업도 좀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네. 한국의 발전상에 대해서 상당히 알고 있죠. 근데 인구가 별로 많지 않는 몽골도 저 정도면 꽤 많은 거예요. 예, 많죠. 몽골의 경우에는 이제 한국의 무슨 연고가 있습니까? 예, 한국인에 대한 정서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또 몽골의 이제 한국 종교 단체에서 대학을 설립한 수마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 4개, 5개 됩니다. 네. 그래서 몽고인들이 한국에 대한 그 정서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몽고에 옛날에 오이도프 있었잖아요. 예. 올림픽에 이제 금메달리스트거든요. 오이도프하고